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50불 저항에 계속 주춤주춤 하는 것 같아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비싼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일론 머스크의 표정처럼 좀 멀리 보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쾌조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53% 오르면서 13,461까지 올랐어요. 자,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S&P 500이 4,300선을 뚫어냈습니다. 자,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주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3시경에 FOMC 회의에 따른 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요. 자, 계속해서 6월 기준금리 일시 중단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수가 매달 발표가 되는데 5%, 4.2%, 4.7%까지 잠깐 올랐다가 전월에 4.4%로 떨어졌는데 이게 4.1%까지 이번 달에 떨어졌어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현재 금리 동결 확률은 76.9%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후면 FOMC 회의에 따른 금리 인상 관련된 발표가 나올 건데요. 확률이 지금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일시 정지할 것이다. 그리고 월가 일각에서는요, 이미 뉴욕 증시가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FOMC 바로 하루 전에 CPI 지수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CPI 상승률 전망치는 4.1%가 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발표되는 CPI 지수는 5월 달 CPI 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전월이었던 4월 달 CPI 지수가 4.9%였습니다. 이게 4.1%까지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보면 충분히 금리 동결의 전망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정지는 아닙니다. 일시 중단이라는 거예요. 연준은 아무래도 성명서라든지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때 추후에 추가 긴축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패스를 하고 올해 연말 이내에 한 차례는 더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둘 것 같아요. 오늘은 국채금리도 좀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저번 주까지 70불대를 유지했는데 67불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나스닥의 상승을 더욱더 도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그다지 크게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맵을 보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좋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요. 자, 반도체 영역만 보자면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엔비디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주식들이 좀 더 잘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빅테크들도 잘 오른 모습, 테슬라는 2.22% 오르면서 테슬라 주가 역사상 가장 긴 12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완벽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좋은 봉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13,200선을 지속 상회 주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가까웠던 정고점이 지난해 8월 달에 13,200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점이 이쪽에 있었던 13,700선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상승세에 무게를 두고요. 이제는 뭐 매크로 상황이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 매크로보다는 기업 각자의 펀더멘털을 보고 인내할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S&P 500 차트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S&P 500 차트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2020년대 코로나 시기와 마찬가지로 2023년 초에 들면서 자, 51선과 201선이 골든 크로스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자, 파죽에 이렇게 상승세에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현재도 나오고 있는데요. S&P 500 차트 기준으로 4,350선에 다다르면서 지난해 8월 달에 고점에 지금 닿은 모습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추세는
2020년대 코로나 시기와 같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좀 더 상승세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요. 전고점에 닿으면서 조정이 있으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거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가 그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되는 지표로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예측치가 4.1%로서 전월이었던 4.9%보다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동결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자,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번 주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런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조정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고점 저항에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재료 소멸 이슈로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중장기 지금 트렌드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처럼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있을 CPI 지수 발표 그 예고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시간 오늘 9시 반에 있습니다. 저녁 9시 반에 있고요. 자, 전월까지는 4.9%가 나왔었어요. 지난해 6월에 9%대 초반을 피크로 찍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고강도의 긴축, 급속도의 금리 인상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마저 한 4%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4.1%라는 건 연준의 기대치인 2%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은 추가적인 긴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게 이 CME 패드와치에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번 달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79.2%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2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더 할 확률은 전일 대비 올라간 모습이에요. 전일이 7월과 9월에 한 50% 초반에 금리 인상 확률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7월 달에 58.5%로서 50% 후반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전일에는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확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금리 동결과 관련된 자료가 소멸이 되면서 기술적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테슬라 차트로만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일봉 차트인데요. 테슬라는 금일 2.22% 상승한 249.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50불대 저항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테슬라의 최대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0일선, 571선이 여기 위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선을 다 뛰어넘는 그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주가의 지금 최대 고비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테슬라는 주가 역사상 가장 긴 12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요. 올해 상승률을 131%나 만들었어요. 올해 이러한 주가 상승은 매크로와 펀더멘털이 맞물려서 주가가 대폭발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크로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앞서 보셨듯이 상당히 인하가 되었죠.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의 성장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스닥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거는 AI 관련된 주식이었습니다. 테슬라 역시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작용을 했죠. 테슬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량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모델 Y, 모델 3 전 모델이 7,500불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채용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와 연합을 하기로 지금 전선을 구축을 했어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새 CEO를 임명을 하면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고요. 자, 그러자 일론이 방중을 하면서 테슬라 가치를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바야흐로 올해 론칭 예정에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테슬라가 차량 가격 인하를 멈추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는 분위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투표를 해보니까 역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1등이고요. AI 관련된 주도주에 편입이 되면서 테슬라가 올랐다라는 게 2등, 사이버 트럭 런칭이 3등. 최근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이 이제 안정화가 될 것 같다라는 게 4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과 앞으로 있을 호재들을 봤을 때 현재 주가의 변곡점이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시점에서 기술적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게 테슬라 주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현재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 역사상 지금 12일 연속 쾌조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테슬라의 1년 포워드 PER을 나타낸 차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PER이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는 거고요. PER이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오늘 주가 말고요. 어제 주가 244불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포워드 PER은 51배 정도가 돼요. 테슬라 주가 역사상 1년 포워드 PER이 가장 높았을 때는 180 이상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5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주가가 대폭발하면서 PER이 100을 넘어갈 때는요, 코로나에 따른 유동성 대폭발이 있었던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유의할 필요는 있는데요. 어쨌든 역사는 되풀이 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연준에서 QE라든지 양적 완화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PER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무래도 AI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출현한다면 또 이런 PER이 나올 수도 있는 게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더라도 아직 괜찮은 가격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테슬라의 포워드 PER은 51배인데 테슬라 향후 5년 연평균 EPS 성장률이 한 3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약 37% 정도 전년 대비 EPS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 보는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수죠. 바로 PEG 지수란 게 있어요.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PEG 값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낮고요. EPS 성장률이 높다라는 건 상당히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의 PEG 값은 1.4로서 1.5 이하면은 아직 살만한 주식이라고 월가에서는 판단을 해요. 현재 구글과 메타도 비슷한 PEG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케이. 아직 비싼 주가가 아닌 것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부담스러워요. 250불 저항이 계속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12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오른 모습이 또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상승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EPS입니다. 수익이 계속 올라야 돼요. 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이죠. 빨간색 선은 테슬라의 EPS 전망치입니다. 수익의 전망치예요. 펀더멘털이라고 보시면 되고, 흰색 선이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자, 이렇게 펀더멘털이 위에 있고요. 주가가 아래 있으면 이를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상승을 한 거죠. 자, 올해 들어서 좋은 점은요, 2021년과 같이 테슬라 주가가 급상승할 때와 같이 자, 이제 주가가 펀더멘털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주가에 비해서 앞서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이것 역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점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불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이 간격이 또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이 올라와야지 이 흰색 선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월가에서 보는 2023년 테슬라 EPS 전망치는 3.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6개월 전에는요, 5가 넘었었어요. 5.3까지도 갔었는데
현재 3.45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최근에는 이게 양전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모양이 나오고 있죠. 내년도 EPS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EPS 전망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6.6까지도 올라갔었어요. 한데 이게 지금 4.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요.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말부터는 충분히 그 빨간색 선이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게,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도 멈췄지만 뭐 미국 경제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바이오로 연말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 EPS 전망치를 올려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사이버 트럭 출시는요, 사이버 트럭 판매에 따른 테슬라의 실적 상향도 있겠지만,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테슬라가 이를 대대적으로 강구한다면 모델 3, 모델 Y에도 후광 효과라고 하죠. 헤일로 이펙트를 주면서 전 모델들의 판매량 성장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2025년에 사이버 트럭을 37만 5천 대를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몰가에서는 16만 대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EPS 전망치를 0.6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게리 블랙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포드와 GM이 테슬라와 더운 결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는 뭐 충전 방식뿐만 아니라요, 테슬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른 카메이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B2B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FSD 자율주행 기술마저 이제 다른 카메이커에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법도 합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뭐 130%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쉬어갈 법도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7월 초가 되면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거예요. 어저께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새로운 2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5월 23일에 발표했던 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발표를 했어요.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44만 7천 대니까 좀 미흡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43만 9천 대로서. 최근에 유럽이나 중국이나 테슬라 차량이 아주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되게 보수적인 숫자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뭐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는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7월 초를 전후로 해서 테슬라 주가의 조정이 한 차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주시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조정이 오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모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확실히 매크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테슬라 주가 상황도 상당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테슬라의 호재가 예상이 되고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또 약속을 했었죠. 작년 연말에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팔았었는데, 앞으로 2년간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테슬라 주식 매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은 아직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테슬라 주식에 탑승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추매를 통해서 올라탈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좋지 않은데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